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효의 저자 매봉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바람님께서 피드백 요청하신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천태님께서 친구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오늘 상담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담을 했고요. 그 불특정 다수나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제가 원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뭐 지인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소개해 주시는 것은 항상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진짜 지천태님 그 친구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의 질병점. 자정이 넘은 시간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머리가 아픈 적이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육효점을 봐달라고 해서 친 친구의 질병점입니다. 친구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질문은 머리가 아픈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수상건, 신월갑술일, 무동. 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이 영리원 프로그램이 동요를 반드시 표시하게끔 프로그램이 짜 있어가지고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상건 무동입니다. 무동. 자, 세요 공망. 월과 일로부터 힘이 있는 세요 공망입니다. 뭐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진에서 부효를 암동해 가지고 이렇게 토생금을 해주는 그런 정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요가 형요인데 형요를 생조해주는 부효,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점에서 이 부효가 갖는 의미는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울감, 우울증, 고독, 쓸쓸함, 외로움, 약간 좀 감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바람님께서는 세요 공망, 유혼에 임했지만 월일에 왕상하니 문제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잘 말씀하신 거고요. 문제없이 이렇게 해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토가 암동을 하는데 세요를 생하면서도 그 소녀를 극하는데 부진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상요에 있는 소녀는 동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동한 초요 부효는 세요를 생조할 뿐이지 이 소녀가 상요의 소녀가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토국수로 때리지는 못합니다. 소녀가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질병점에서 세요의 형요가 임하면 언제든지 관이 때릴 수 있는 상태가 되니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여쭙습니다. 이 관요가 만약에 동하면 이제 세요 형요를 때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점괘는 이미 부효가 암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진술충으로. 그래서 관요가 동하더라도 이 관요가 형요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부효를 화생토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토가 다시 힘을 받아 가지고 세요를 생조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괘로만 봤을 때는 관요가 동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암동되는 진토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점괘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마도 그 친구분께서
뭐 근래에 들어서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어떤 신경 쓰일 만한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효가 갖는 질병에 대한 부분에서 나한테 해가 되지는 않는 지금 정계인데 해가 되지는 않지만 부가동해 가지고서 형효를 생조하는 현재 내가 두통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효가 암동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한두 가지 이상은 신경 쓰일 법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생각할 만한 거리를 지금 주변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긴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네. 결론적으로는 본인한테 피해는 없는 일인데 우리 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빌라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빌라 촌이 이렇게 다닥다닥 있으면 우리 집 그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맞은편 빌라가 보이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뭐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그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건너편 빌라에서 1층에 사는 사람이 집 안에서 이제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에 사는 사람이 문을 열고 지내는데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까 매일같이 싸워요. 큰 소리로. 근데 나한테는 피해가 없지만 길 건너편에 사는 나한테는 피해가 없지만 매일 밤마다 그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서 저거 저러다 진짜 무슨 큰일 나겠는데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일은 그러니까 친구분의 일은 아닐지라도 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떤 진지하게 걱정을 할 만한 어떤 거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촌언니, 응요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매봉표 109페이지 친구가 투자를 하겠는가 산수몽변 산풍고 친구를 형요로 바라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친구에게 투자를 받으니 형요라고 하셨는데 자, 이 점괘인데 묘월 개사일 산수몽변 산풍고 이 점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나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고 돈을 빌리는 형태인 질문인 거죠. 그래서 형효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형효가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신이 투자니까 재효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효하고 재효를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것 중에서 문점자는 사촌 언니에게 남편의 사업 자금을 부탁했는데 사촌 언니를 형효가 아닌 응효로 바라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 점괘예요.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알아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해단하셨는데 이는 일지에 자수 때문에 그런 건지 여쭙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아까 그 친구에 관련된 그 점괘는 친구와 나, 그리고 돈,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촌 언니에게 남편의 사업 자금을 부탁한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있죠, 내가. 전물 부른다. 그리고 내 남편이 있죠. 그 다음에 사촌 언니가 있어요. 근데 수천만 원을 부탁을 하는데 사촌 언니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수천만 원을 쉽게 빌려주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 이 사촌 언니는 자기 남편하고 또 상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남편이 오케이를 해주면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를 보시면 형효를 보게 되면은 돈을 안 빌려주는 점괘가 되죠. 형효가 공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점괘에서 세효에 재가 붙었고 응효가 동해가지고서 세효를 이렇게 생조하면서 육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육친을 대입을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응효를 본 거예요. 응효가 동해서 생해주면서 육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힘 있는 재효 때문에도 형효나 뭐 남편이나 이런 걸 따로따로 놓고 보지 않고 그냥 응효로만 하나로만 봐서 이렇게 해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을 치실 때 그러니까 제가 모든 점괘에 대해서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뭐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써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떠먹여 드리면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점괘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점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점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촌 언니, 그리고 내 남편, 그 다음에 사업 자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업 자금, 그 다음에 사촌 언니, 내 남편. 그런데 사촌 언니가 여기 뭐 형효라고 있는데 이 사촌 언니는 또 본인의 남편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돈을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이 점괘에서 표시한 요 부분들, 이것만 가지고선 그러면 해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해석 못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는 이렇게 사촌 언니, 내 남편, 사촌 언니의 남편, 이렇게 다자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효와 세효를 본 거예요. 또 마침 힘 있는 응효가 동해가지고 세효를 생조해주면서 육합, 변육충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 변효가 이제 육충을 만드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내가 처음에 요청했던 금액을 다 빌릴 수는 없는
점괘가 되기 때문에 6충으로 깨져서. 하지만 돈은 구해진다. 그리고 그 외에 모자란 돈도 이제 구해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봄바람님 물으신 거는 일지의 자수 때문에 그러한 건지 여쭙습니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 월은 이달만 지나면 끝인데 일은 영속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진에 있는 자수가 세월을 계속 이제 순생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돈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다른 사촌을 통해서 이제 돈을 융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외국계 회사 매봉 6회에서 구직점을 바라볼 때 구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면접만 보는지 시험을 보는지 2차, 3차 면접이 있는지에 따라 관여와 제요, 부요를 바라본다 하셨는데 이 점괘에서는 관여를 바라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요. 자, 외국계 회사를 원래 다니셨던 분이 친 점이에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6군데 총 6군데를 이제 이력서를 넣고 1차, 2차 면접은 이제 다 보신 상태예요. 그리고 최종 면접에 합격을 했다고 6군데에서 다 연락이 온 상태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손님이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요 자체만 갖고서 얘기했을 때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원서를 넣은 이력서를 넣은 6군데 모두 1차, 2차 면접까지 다 합격을 하고 6군데 모두 모든 회사에서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도 좋고 그리고 뭐 능력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은 제출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능력을 인정받은 상태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 최종 면접을 앞두고 6군데를 이제 점괘를 봤는데 3군데는 제 기억으로는 3군데는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 3군데는 합격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점괘의 회사를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된 건데 이 질문은 이제 이 외국계 회사를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할 수 있겠는가를 이제 물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뭘 봤냐면 저는 이제 기세를 본 거예요. 기세. 응효가 그러니까 관을 일단 안 본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응효가 세효를 이렇게 생조해줘요. 힘 있는 응효가 힘이 있는 세효를 이렇게 생조를 해줘요. 그러면서 육합이 만들어져 있죠. 육합계가 돼가지고선 그래서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세효가 변해가지고선 육충을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뽑기는 너희들이 니네 회사에서 나를 뽑았지만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휘어잡겠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사 후에 주변에 도움이 많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휘어잡게 되는 좋은 점괘라고 해단하셨는데 그렇게 바라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는 이 관여의 향방을 보는 게 맞습니다. 회사 구직점에서.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부효는 여기 복신되어 있는데 부효는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제효, 제효를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험을 보는 입사 시험이 없었고, 이제 경력직을 채용하는 최종 면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효를 보지 않고 세와 응, 그리고 세효의 이 제효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응효에서 세효를 이렇게 생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는 내가 변해서 육충을 만들어 주니까 뽑기는 회사에서 나를 뽑았지만 뭐 일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는 내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현재까지도 그 회사에서 지금 다니시면서 승승장구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점괘에서 관효도 봐야 되고 세도 봐야 되고 제도 봐야 되고, 부효는 면접이니까 부효는 안 봐도 되고요. 그러면 이 관효 같은 경우는 월에 합돼 있고 일에서는 임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것만 가지고선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효 자체가 이렇게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응효가 이렇게 세효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점괘의 기세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관효만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힘들죠. 근데 최종 면접이기 때문에 기세를 보는 거예요. 기세. 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손의 생사, 화택규 변산. 요거는 질병에 대한 거는 이따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집에서 가게까지 거리가 멀어서 7분밖에 되지 않아서 걸어서 출근하는데, 쉬는 날에는 미루었던 일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척전법으로 오늘 하루 사고 없이 잘 보낼 수 있을지. 건희천 중화리 신월기사에. 잠시만요. 네, 이점괘인데 새벽에 점을 쳤는데 관유 동하지 않아서 일정을 보내기로 했다. 사고 없이 보냈고요. 네, 맞습니다. 저의 하루는 많이 피곤했고 그것은 세유의 부가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점심을 먹은 후 배앓이가 생겨서 하루 종일 화장실에 자주 갔어요. 제가 동해가지고서 부여를 치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배탈입니다. 시골에 계신 엄마가 저를 주려고 야채랑 참기름 등을 챙겨 놓았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녁쯤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는 챙겨둔 야채를 냉장고에 따로따로 넣어놨는데 왜 야채를 다 안 가져갔냐며 꾸지람을 들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거는 점괘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 힘없는 제 잇목이 동하여 세월을 극하는데 이건 하루 종일 배앓이를 해서 화장실에 자주 간 걸로 봐야 하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는 재물을 얘기하지만 또 음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이거나 아니면 음식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우를 이제 극하기 때문에 배탈이 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 제 잇목이 힘이 있었다면 식중독이나 장염의 가능성을 봐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네, 지금 이정표에서는 제효가 힘이 없죠. 월파를 당했기 때문에 뭐 이 신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진에 사시나무로 묶여버리니까 이 재를 이제 치지는 못하는 상태고, 재가 동해가지고서 이렇게 부요를 치는데 이 정도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잇목이 월에 충을 받지 않고 뭐 생조를 받는 상태에서 이게 새우를 때려주게 되면 그럼 고생 엄청 많이 합니다. 식중독이나 뭐 장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점괘에서 형 신금이 일제의 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제 잇목과 형 신금이 충하게 되는데 단순히 변 육춘꾀 새우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된다라고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일지에 지금 합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동해가지고 새우를 칠 뻔 했는데 못 치고 이 신금이 재를 극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새우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얘나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겠죠. 만약 이 점괘에서 형 신금만 동하고 일지가 사화가 아니라 신금이라면 도로를 나타내는 오유에서 형 신금이 동하였기 때문에 속도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딱지를 뗄 수 있음을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 딱지나 뭐 벌점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오효가 뭐 형이 동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관이 반드시 동해야 됩니다. 관이 동하면서 관변형이 된다든가 형병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형효가 오에서 동했는데 또 관이 다른 비신에서 관효가 또 동했다든가. 지금 기사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딱지,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도 관을 봐야 된다. 지금 이정표처럼 형이 오효에서 동했다고 해서 뭐 속도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는 것은 아니다. 관이 반드시 동해야 됩니다. 암동을 하거나. 자, 그 다음에 6월이 저립돼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올지에 대해 점을 쳤습니다. 척전법. 나에게 연락이 오겠습니까? 지천태. 6월 갑술일. 무동입니다. 무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리원 프로그램이 동요를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 양해 좀 바랄게요. 자,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겠습니까를 물었는데 지천태괴가 무동으로 나온 거예요. 응요 공망이죠. 그럼 여기서 그냥 답이 끝난 거예요. 연락 안 옵니다. 부요 또한 복신에 힘이 없으니 이번 달은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신, 뭐 부요 복신되어 있는 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응요가 공망인 거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만약에 공망인 응효가 동하였다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동해도 안 옵니다. 연락은. 결함이 있잖아요. 흠집, 공망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애초에 연락이 올 것 같으면 응효가 공망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효도 밖에 비신에 나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가 동하든지 응효가 동하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연락이 안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응효가 공망인 거고,
부효가 복신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응효가 동한다고 하더라도 연락은 안 옵니다. 예. 응효 공망에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집터의 기륭보기에서 택효의 관 임하고 세효의 손 임했을 경우에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와 같이 사는 가족 혹은 혼자 산다면 집에 놀러온 손님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타 지역이나 타국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경우 그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귀신 문제가 있겠습니까에 대한 점을 치고 숙박 예약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런 점을 안 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귀신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상관 안 하고 그냥 숙박 예약을 합니다. 귀신 얘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다는 못 해드려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유튜브 좀 자리 잡고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때가 되면 제가 귀신에 관련돼서는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너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귀신을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점을 안 칩니다.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제 나가면 각 나라마다 또 마주하게 되는 또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 달래기도 하고 정 안 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관계를 이제 처리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해외에 나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가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뭐 오사카가 됐든 하여튼 어디가 됐든지 간에 비행기하고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호텔 객실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에 도착을 해서 그 호텔에 가가지고 예약 확인증을 보여주거나 뭐 여권을 제시하거나 하면 그때 이제 방 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숙박에 대한 그 숙박 시설에 대한 몇 호실인지를 모르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신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 여행을 다녀오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라든지 뭐 12월 1일에서 뭐 12월 10일까지라든지 이렇게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행 일정을 잡아놓고 호텔이랑 뭐 비행기 다 예약하신 다음에 이번 여행에서 제가 귀신 문제를 겪게 되겠습니까? 라고 점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점괘 보시면 택효에 이렇게 관요가 임했거나 이 점괘처럼 택효에 관요가 임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관요가 또 동했다거나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데 택효에 관요가 없고 또 복신되어 있거나 외계에서 관이 동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그것을 변경을 하시거나 일정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귀신 문제를 처리를 하고 가셔야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귀신 처방법이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제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귀신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점을 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육친별 아까 이제 그 질병 관련해 가지고 물으신 거를 이제 따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육친별로 질병점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각 해당하는 육친의 왕상함을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내의 질병을 물었다. 그럼 쟤를 봐야 되겠죠. 쟤가 월가 일로부터 하나라도 생조받는 게 있는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월로부터 생조를 받았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초요가 이제 쟤가 동했어요. 그러면은 오효를 볼 게 아니라 초요를 봐야 되겠죠. 근데 초요가 월로부터 생조를 받아요. 힘이 있어요. 근데 회두국을 당해. 그죠? 이런 경우에는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 월파, 복신, 귀혼, 유혼에 임했는지를 살펴볼 것. 그러니까 귀혼, 유혼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해당되는 육친이 그러니까 괴 자체가 유혼괴냐 귀혼괴냐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 해당되는 육친 여기서는 이제 3효에 이제 형효가 임했죠. 그리고 4효에도 이제 형효가 임했고 이렇게 귀혼 유혼에 이제 형제가 임한 경우 형제의 질병점을 물었는데 형제에 해당되는 글자가 귀혼에 임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말기 암이다. 그러면은 이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조를 뭐 같은 오행으로 이제 비화가 되고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자, 형제의 질병을 볼게요. 형제의 질병에서는 형효가 이제 용신이 되죠. 그리고 질병은 관요를 보면 되는 거예요. 관요를. 그 다음에 관요의 원신이 이제 재가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관요죠, 관요. 관요가 동하거나 해서 형효를 이렇게 때려주는 경우, 혹은 뭐 일진에서 암동을 해가지고서 때려주게 되는 경우, 관요가 동해가지고 진신이나 뭐 이렇게 돼서 또 형효를 때려주는 경우, 그러면은 병을 고치기가 어렵죠. 그런데 가뜩이나 이 재효가 원로부터 생조를 받아가지고 힘이 있는데 동했다. 그러면 이 동한 재효는 관효를 생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세효를 때려주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의 질병점에서는 관효하고 원신 재효 이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질병. 부모님의 질병을 볼 때는 이제 부효를 봐야죠. 여긴 복신이 되어 있는데 복신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신은 관효가 되죠. 그러니까 관효도 살펴야 되고. 근데 부모님의 질병점에서는 관효가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원신, 기운을 북돋워주는 원신이 관유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뭘로 봐야 되냐면 기세로 봐야 됩니다. 기세. 세효의 왕상함. 세효가 진짜 힘이 넘치는지 힘이 넘치지 않는지, 그리고 현재 질병이 위중한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관효가 동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부효가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하나라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재효가 동했다, 귀신 재효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관을 생조하면서도 안 좋지만 부효를 직접적으로 때려주게 되죠. 재효가. 그래서 이 재효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중한 병일수록 부모님의 연세가 있으시면서 중한 병일수록 이 귀신 재효가 절대 동하면 안 된다. 원신인 관유가 동하면 이건 충할 때 돌아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귀신인 재효가 만약에 월가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있어가지고 왕성한데 만약에 동해버렸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그냥 부효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급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꺼리는 것은 부모님의 질병점에선 관요, 원신 관요보다는 재효를 더 좀 중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의 질병. 아내의 질병을 봐야 되니까 재를 봐야 되겠죠. 아내니까. 그 다음에 질병은 관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가 월가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있어서 왕상해요. 그럼 1차적으로는 다행이죠. 자, 요 회두곡은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관요. 관요는 질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점괘처럼 관요는 별로 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삼요 형효가 진술충으로 암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수를 때려준다. 네, 귀신이죠. 귀신 형제.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그런데 만약에 이 비신에 뭐 신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월이 계유월이 아니라 임신월이었다거나 하면은 신자진 삼합을 이렇게 틀겠죠. 예, 그러면은 천만다행인데 지금 이 점괘상으로는 신자진 삼합을 트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때려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건강, 질병이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의 질병. 남편은 관유죠. 근데 질병도 관유예요. 그리고 원신은 재효.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귀신은 소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뇨. 네. 왜 그러냐면 이 소뇨는 동해가지고서 원신인 재효를 생조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재효가 동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소녀는 다이렉트로 관유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질병이 있어서 관이 동했는데 소녀가 동해서 관을 쳐준다. 이 경우하고 질문이 달라요. 남편의 질병점을 물었는데 관이 동하고 소녀가 동해서 이렇게 때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남편의 질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남편이 위험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소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요는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고 질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기세를 보셔야 돼요. 이 관이 지금 월가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죠. 그러면 이거는 질병이 약한 질병이다가 아니라 남편이 건강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 기력이 없다, 몸이 쇠약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손. 자손은 소녀를 봐야죠. 소녀를 보고 질병은 당연히 관요를 봐야 되고요. 원신은 재효. 관요의 원신. 귀신은 부효가 됩니다. 지금 복신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글자가 뭐예요?
부효죠, 부효. 부효가 만약에 비신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소녀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드렸던 뭐 형제, 뭐 관유, 부모님한테는 제효 조심해야 되고, 아내는 형제를 조심해야 되고, 남편은 소녀를 조심해야 되고, 자손은 부효, 귀신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관요로 보는 게 맞습니다. 관요가 질병이기 때문에 이 관요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것 뿐이고, 나을 수 있는가, 낫지 못하는가, 금방 돌아가시겠는가, 좀 더 오래 사시겠는가는 이런 귀신들의 작용을 함께 보시면서 판가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해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다들. 남편의 질병점을 물었으면은 관요가 남편인데 질병은 또 관요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앞이 이제 깜깜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남편을 관이라고 보고선 기세를 보시면 돼요. 기세. 그래서 월과 일로부터 반드시 생조받는 게 있으면서 짱짱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병의 상태, 그리고 귀신의 작용, 동했는지 안 동했는지, 귀신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실전 사례, 질병점 관련된 실전 사례들 다시 한번 질병점은 뭐 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직전 영상에서도 이제 뭐 사주 명리 책 같은 경우는 생로병사를 이제 테마로 잡아서 질병을 우선시 해가지고선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질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생로병사를 다 겪으면서 살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질병점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되도록이면은 실전 점사를 가지고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질병점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의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대형 병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방향들을 잡아나가는 것들을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점괘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의 건강점을 보시던가, 현재 본인이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이제 조금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실전 점괘를 보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방향 설정을 하는데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로 떠든 것 같지 않은데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천태님 친구분 소개해 주셔서 상담 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오늘 발송해 드렸어요. 책 2분.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모레 정도에는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른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보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